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해피형과 헤어졌을 때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헤어지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사랑한다고 했고 다정하게 잘 지냈었는데 사소한 갈등 하나로 갑자기 우리는 안 맞는 것 같다, 너무 지친다, 힘들다, 갑자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 충격이 정말 클 거예요. 서로 사이가 좋았었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마음이 떠날 수가 있는지,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긴 했던 걸까? 나를 가지고 장난친 건가?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현재 이별이 납득되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서로 마음이 남아있다면 갈등이 생겨도 대화하고 노력하고 함께 풀어가는 게, 맞춰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없이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노력하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 힘들다고 떠나가 버린 해피형 그 사람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심이었고 그건 속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하자는 건지, 내가 상대를 붙잡아야 하는 건지 분명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직접 연락을 해서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이렇게 관계를 쉽게 포기하냐 물어보면 상대는 이미 마음 정리를 다 한 것처럼 너무나 냉정하고 단호하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딜레마에 빠지겠죠. 내가 붙잡는 행동에 대해서 지금 회피형 이 친구가 완전 싫어하는 것 같은데 시간을 주자니 나를 다 잊어버릴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붙잡고 있자니 이제는 차단당할 것 같고, 어느 쪽도 선택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이 딜레마의 답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첫 번째 이유는 회피형 애착 유형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고 그걸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해서예요. 이별을 고하는 그 순간 회피형은 단순히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에요. 관계에서 쌓인 불만과 압박감이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이별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회피형은 친밀감이 너무 깊어진다거나 감정적 부담이 커질수록 관계 자체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강한 방어 본능이 작동을 해요. 쉽게 비유하자면 하루 종일 꽉 끼는 보정 속옷을 입고 있다가 집에 돌아와 그걸 확 벗어 던졌을 때 느끼는 그 해방감과 안도감, 그걸 이별 직후에 크게 느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별 초반에는 잘 헤어졌다, 혼자가 훨씬 편하다, 이런 후련한 감정이 지배적이란 말이죠. 바로 이 시점에 내가 매달린다거나 붙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에게 나는 그냥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지 하나로 남게 되는 거란 말이죠. 회피형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건 재결합에 있어서 가장 불리한 수예요. 회피형은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인식하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전 연인을 긍정적으로 회상하고 그리워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애착이론 연구에 따르면 회피형은 감정적 자극이 사라진 뒤 억눌렸던 감정이 서서히 표면으로 올라오는 지연된 감정 처리 패턴을 보여요. 관계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느낌이 들어야 비로소 방어막이 내려가게 되고 전 연인과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을 그제서야 떠올릴 수 있는 심리적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기다린 뒤 연락을 해야 상대도 차분한 상태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는 거란 말이죠. 감정이 격한 시기에는 억지로 문을 두드리는 것보다는 문이 자연스럽게 열릴 때를 기다리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이겠죠. 그 다음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이유인데요.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 관계에서 진짜 행복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상대도 아쉬운 마음에 먼저 연락을 해올 수도 있어요. 자기 할 거 다 하고 마음 편해졌을 때 슬그머니 연락이 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중요한 문제는 덮어두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아직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다시 만났을 때 이전 같은 연애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다 알게 됐잖아요. 이 사람은 힘들어지면 언제든 나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 사실을 알고 만나는 순간부터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조심하게 되고 상대 눈치를 보면서 나를 잃어가는 연애가 시작이 된단 말이죠. 관계에서 한번 상처를 크게 받으면 뇌가 비슷한 위협을 느끼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게 된다고 해요. 이 상태에서는 편안하고 건강한 연애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럼에도 지금은 이별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 정도쯤은 내가 감수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애착 시스템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요,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최우선 목표가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애착 연구에 따르면 불안애착이 강하게 작동할 때 사람은 관계의 질보다 관계 존재 자체에 매달리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요. 냉정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연애 초반 회피형이 나에게 잘해줬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좀 더 맞춰주면 상대도 내 노력을 알아주고 다시 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해요. 많은 분들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회피형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시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분명 알고 계신단 말이죠. 또다시 눈치 보고 참아가면서 나를 잃어버리는 연애가 반복될 거란 말이죠. 언젠가는 그 사람이 변하겠지, 내 노력을 알아주겠지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붙잡고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미 투자한 내 노력과 감정, 시간이 아까워서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심리가 생겨요.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불러요. 이미 쏟아부은 게 너무 아까워서 더 깊이 빠져들고 어느 순간부터는 판단력 자체가 흐려지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버림당하지 않으려고만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패턴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상처받고 자존감은 낮아지고 연애하는 내내 불안하고 그러다 보면 내면이 조금씩 무너지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상의 모든 남자가 다 회피형으로 보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이 언젠가 떠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먼저 올라오게 돼요. 회피형과의 재회가 다음 연애까지 영향을 크게 미친단 말이죠. 반면 헤어지고 난 이후에 이 혼자 있는 시간들은 한동안은 분명 아프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관계를 유지하려고 쏟아부었던 에너지가 나에게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그 연애가 얼마나 나를 소진시켰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참아왔는지, 상대 눈치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외면해 왔었는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이 생겨요.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짜 행복했었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 사람을 원하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내면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과정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선택권이 생겨요. 그저 상대가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돌아왔다가 조금만 힘들면 도망칠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내가 평생 사랑하겠다고 구걸하고 애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치료사가 될 수는 없어요. 문제를 알려줄 수는 있지만 변화는 철저히 그 사람의 몫인 거죠. 심리 치료 연구에도 일관되게 확인된 사실이 있어요.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기를 가질 때만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외부의 사람과 노력으로 누군가의 애착 패턴을 바꿔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몫은 단 하나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성장하고 노력할 의지가 있는 동반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 그거 하나만 제대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바로 받아주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너도 문제로 인식하느냐, 그리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함께 노력할 자세가 있는지를 반드시 꼭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외로워서 자신의 욕구만 적당히 채우려고 했던 회피형은 이때 걸러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이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오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연락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연락하지 않는 이 시간은 그냥 의미 없이 흘러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오랫동안 믿고 사랑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해지셨으면 좋겠고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앤디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